아야, 다들 오랜만이야. 아유, 반가워들. 아유, 그러게. 아유, 잘 지냈지? 아유, 얼굴이 좋네. 아유, 별일 없지? 마이 우리 나이엔 마이 건강한 게 별일 없는 거야. 에이? 아유, 우리 민수가 왜 이렇게 빼? 건강 관리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건강 관리야? 내일 그 건강 검진이 있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오랜만에 보는 자리라 내가 좀 무리해서 나온 거거든. 별일 없겠지. 괜히 걱정되네.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평소에 별 이상도 없었던 양반이. 그래도 긴장이 되네. 이게 뭐야? 저 선생님. 건강 검진에서 이 보세요. 신장 기능 이상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이 설마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대장 내시경 검사 당일에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 저하로 진료를 받게 된 6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신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콩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장문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이 신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콩팥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콩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위인가요? 네, 콩팥은 배보다는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한 후복막 장기고요. 네. 크기는 성인의 성인의 주먹 정도 크기가 되고 좌우 양쪽에 한 쌍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콩팥은 혈액으로부터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인데요. 1분당 100cc 정도의 혈액을 여과하게 되고 거기서 필요한 물질은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소변을 생성하는 기능 외에 또 다른 기능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소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요독을 제거할 수 있고요. 요독. 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서 혈압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네. 또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를 해서 빈혈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비타민 D의 활성화와 인 제거를 통해서 골대사에도 깊게 관여를 합니다. 오,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게요.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기준으로 한 30% 미만으로는 떨어져야지 비로소 그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증상이라 하는 것도 뭐 몸이 붓는다거나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혈뇨, 거품뇨 같이 뭐 다양하지만 특징적이지 않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주관적인 증상만 가지고는 콩팥의 이상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질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난 그 질환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것은 특정한 질환을 설명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부전을 유발시킨 원인을 빨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콩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는 요로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 또 유전성 질환, 신장 낭종, 신장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요로결석도 콩팥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요로결석은 콩팥이라기보다는 그 만들어진 소변이 나오는 길에 결석이 생겼을 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신장내과보다는 비뇨기 계통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콩팥이 담당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질환도 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환을 앓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궁금해요. 네, 발병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면역 억제제를 선택해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또 콩팥에 발생한 종양의 경우에는 그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그냥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술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콩팥 기능 이상으로 2차 피해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질환의 경우에는 콩팥 자체에 병이 생긴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네네. 콩팥은 콩팥 자체에 생긴 병 말고도 콩팥 바깥의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손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사구체라고는 들어보셨죠? 뭐 들어는 봤죠. 네. 네네. 그 사구체를 포함한 콩팥 소체가 콩팥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단위가 되는데요. 네. 네네. 이 콩팥 소체는 매우 가는 혈관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네. 이것들로 인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방금 증상이 굉장히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콩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건강검진상 시행하는 간단한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콩팥 이상은 조기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 자신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뭐 별다른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주변의 정보라든가 지식들로 인해서 병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앞선 이번 코너 소개에서 나온 사례와 같이 그 우리 건강검진할 때 몇 시간씩 금식하고 오라 그러면 탈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콩팥 기능의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날 당일에 탈수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날 네. 그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사를 해보면은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뭐 각종 뭐 프로그램에서 콩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접했거든요. 뭐 이 음식을 먹으면 콩팥에 좋다, 혹은 안 된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평소 식습관이라든지 콩팥의 건강을 좀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그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네. 뭐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콩팥의 건강은 특정한 건강식품이나 약물로 유지가 되거나 그 기능이 좋아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네. 그 특정 건강식품이나 약물에 의해서 콩팥이 손상을 받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흔한 예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서 CT 촬영 시 주입되는 조영제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를 그 흔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성분이나 용량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건강식품이나 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복용 후에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도 원인조차 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급적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콩팥의 기능이 안 좋아졌을 때 뭐 심하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경우에 투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식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말기에 이르게 되면요. 내 콩팥의 기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내 콩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투석이나 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장 이식 수술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투석의 경우에는 이식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이식 수술을 대기하는 동안에 필요한 연명 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나이의 환자일수록 반드시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식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 공여자가 있으면 생체 이식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노스라고 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장 이식 수술 대기자로 등록을 해서 네.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서 적합한 내사자 장기가 나오게 되면은 내사자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점점 그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콩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방송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요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지식을 뭐 받아들이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있는데요. 콩팥은 다양한 원인으로 툭하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매우 약한 장기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된다면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콩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문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